토마스 에디션이요? 네. 토마스와 친구들. 토마스와 친구들. 좋아. 아이고, 자, 치우자. 준다잉. 일점이 1, 2, 3, 4. 자, 그 교재에 보시면 한 장 넘겨서리 끝. 72페이지에 그 개 있는 그림 있죠, 개. 이 그림, 요거 있죠, 요거. 이 그림 완전 중요해, 이거. 72페이지에 보면 그림 3. 그림 3. 나오죠? 이게 원래 물리화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 영재학교에서 학교 내신으로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다루는 학교들 되게 많더라고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뭐 광주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거를 내신에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그림 3 설명할 테니까 내가 그림을 쭉 그릴 거거든요. 뭐 따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이거 보고 여기다 간단하게 써도 되고. 네. 이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짜잔. 짜잔. 자, 빛의 영역대별로 약분은 쭉 표현을 해볼 거거든요. 한번 써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나만의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 빛을 나열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저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더 파장이 긴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이런 수식을 하나 배우게 되거든요. 이제 요거 이제 플랑크의 양자가설이라고 하는 수식인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빛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램다가 그 빛의 파장인 거죠. 그래서 빛과 에너지 사이는 이런 식으로 서로 완전한 반대 관계가, 완전한 반비례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에너지 쪽이다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파장이다라고 얘기하면 에너지가 약해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순서로 내가 쭉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엄청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한번 지금 봐두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전 우주를 떠도는 빛. 빛이 전 우주를 떠돈다. 생각해보면 멋있는 말인데 빛이 전 우주를 떠도는 이유는 매질이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빛은 매질이 없기 때문에 전 우주를 떠돌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는 저 빛은 우주 어딘가에서 발생된 빛인가? 어찌됐건.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빛 중 가장 고에너지 빛을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감마레이라고 합니다. 기암마, 알겠죠? 기암마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냥 감마선 이렇게 부르죠. 감마선.
자, 그럼 이 감마선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한다. 자, 빛과 물질은 상호작용할 수 있나요? 왜죠? 빛과 물질은 상호작용할 수 있나요? 왜죠? 바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니까요. 거기에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 중에 전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빛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통해서 그 교류 전기장과 교류 자기장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받거나 또 방출할 수도 있어요. 그 방출하는 얘기는 아직 안 했지만 여하튼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빛은 항상 물질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감마레이는 물질과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할까요? 바로 핵반응이요. 핵반응은 사실 뭐 화학과 관련해서 크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핵반응은 크게 두 종류죠. 뭐 아니면 뭐? 핵반응은 두 종류. 뭐 아니면 뭐? 핵융합 아니면 핵분열. 알겠죠? 그래서 저기 발전소에서 벌어지는 일은 핵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에서 벌어지는 일은 핵융합인 거죠. 아시겠죠?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고에너지가 들락날락 하는 건 알죠? 대표적으로 막 핵폭탄 막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그 들락날락 하는 에너지 중 일부가 빛에너지로 출입을 한다면 그게 바로 감마레이예요. 그래서 감마레이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저 감마레이를 일정량 이상 쏘이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바로 일주일 안에 사망할 수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빛에너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방사능.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왜 그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나온다더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중에 하나가 바로 감마레이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핵사고가 인류 역사상 몇 번 있었죠? 네.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뭐예요? 히로시마. 그건 아예 그냥 폭탄을 쇠로 부은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폭탄을 쇠로 부어가지고는 진짜 그때 사실은 핵폭탄의 무서운 점은 그 핵폭탄 자체의 폭력, 폭압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폭탄이 터지고 난 후에 방사능 이게 진짜 무지막지한 고통을 주죠 인간에게. 이제 그거를 보여줬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바로 체르노빌 사건인데 그건 좀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체르노빌 얘가 얘기해줬죠. 그 체르노빌 그거 처리한 거. 근데 사실은 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사고가 어디라고요? 바로 지금 일본 후쿠시마죠. 후쿠시마 핵사고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방치돼 있다고 했죠. 방치.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대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 이대로 끝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여튼 그렇다. 사요나라 니뽕. 하여튼 그렇다. 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때 출입하는 그 뭐 더 자세한 얘기 있는데 그거 뭐 예전에 해드려서 뭐 어쨌건. 자, 그러면 이 감마레이 이게 우리의 실생활 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실생활. 감마레이와 관련된 우리 실생활. 바로 비파 이렇게 센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비파괴가 아니고 한 파기가 돼요. 얘는 이게 하면 얘는 파괴가 돼요. 너무 강해서 원자가 파괴가 돼.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감마레이는 바로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요. 브루스 배너 박사는 헐크는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브루스 배너 박사 원래 직업이 생화학자죠. 생화학자예요. 생화학자인데 뭐 연구하다가 생물학과 감마리의 관련성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생물에다가 감마리 있으면 다 뒤져요. 알겠어? 없어. 예. 이상한 걸 연구한 거야 사실은. 이상한 걸 연구하니까 이상한 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생화학자라서 생명체와 감마레이 연구 뭐 하다가 자기 이상하게 변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감마레이를 쏘다가 이게 좀 이상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럴 수 있다.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다음 감마레이보다 약간 약한 거. 뭘까요? 감마레이보다 약간 약한 거. 그걸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자, 그럼 엑스레이는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까요? 아, 투시요. 아, 클라크 켄트, 슈퍼맨. 슈퍼맨 얘기해줬죠? 예. 아, 그래? 슈퍼맨 얘기 뭐 나중에 해드려요. 네. 나라만 다니나요? 레이저도 쏘고 뭐, 하여튼, 예. 바람도 불고 뭐 엄청나죠. 네. 자, 엑스레이는 물질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면 바로 원자 내부 전자 전이와 관련된 녀석입니다. 원자 내부 전자 전이. 그래서 자, 전자 전이라는 말은 알아요? 요거 이제 아직 보호의 수소 혼자 모델 이런 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건데, 전자 전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변하는 것을 그걸 전자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더 자세히는 이제 점점점 배워볼 거고요. 이런 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둡시다. 아직 영재역학을 많이 배우진 않았어도 원자 주변 전자 껍질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껍질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어딘가에 가까운 껍질과 어딘가로부터 먼 껍질이 이게 닫힌 구조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어딘가가 바로 원자 핵일 텐데, 전자 껍질이 원자에게 가까운 녀석도 있을 거고 먼 녀석도 있을 텐데, 그때 이 전자가 원자에 가까이 있는 그런 전자를 내부 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전자는 원자에게 약하게 묶여 있겠어요? 강하게 묶여 있겠어요? 강하게 묶여 있으니까 얘를 떼어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얘한테 영향을 주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핵하고 인력이 강할 테니까. 그런 전자에다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빛 에너지가 엑스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원자에게 강력하게 묶여있는 전자도 엑스레이를 쏘면 이게 탕 튕겨나가면서 원자 내부의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 그래서 개발된 뭐 실험 방법 중에 뭐 엑삽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이용할 때 엑스레이를 이용한다. 그 다음 엑스레이 실생활 응용 뭐가 있죠? 그게 아까 뭐 얘기했던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인, 예를 들면 병원의 진단 도구죠. 그래서 왜 뭐 뼈 부러졌어요 했을 때 뭐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빛이 요거라 이런 말이지. 알겠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물질하고의 상호작용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그 다음 엑스레이보다 좀 약한 빛이 뭐가 있을까요? 엑스레이보다 좀 약한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얼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얼트라 바이올렛. 우리말 번역은 자외선. 줄여서 UV라고 씁니다. 아시겠죠? UV. 그 다음 이 UV보다 좀 약한 빛을 또 뭐라고 할까요? 그걸 바로 비저블이라고 합니다. 비저블. 우리말 번역은 가시광선. 자, 이 가시광선은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가시광선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빨 해서 주, 노, 초, 파, 남, 보. 우리가 그 7빛깔 무지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비저블 영역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비저불은 하나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빨간색이라고 하면 이때 파장이 대략 어느 정도다? 바로 700 나노미터 정도다 라고 표현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파남보 이 블루 쪽이다 라고 하면 파장이 대략 어떻게 400 나노미터다 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저불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 빛을 비저불이라고 하고요.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이때 얼트라 바이올렛은 바이올렛은 이 보라색을 뜻하는 말인데 얼트라가 무슨 말이에요? 얼트라가 바로 뭐라고요? 울트라요? 울트라. 엄청난. 이게 얼트라는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넘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빨주, 노초, 파남, 보 너머에 있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쓰는 말이 얼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UV하고 비저불은요,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물질하고의 상호작용은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V하고 비저불은 같이 엮여서 물질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원자 혹은 분자의 최외곽 전자 전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앞서 원자에 붙어있는 전자가 껍질 형태로 있다고 했죠. 그러면 원자에게 가까운 껍질도 있고 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껍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원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껍질을 그걸 최외곽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영향을 주고 싶을 때 UV나 비저불 영역대 빛을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원자나 분자에 따라 또 다양한 이 영역대 안에서 다양한 빛을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게 잘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고에너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엑스레이가 고에너지니까 얘는 핵에 더 단단하게 묶여있는 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조금 약한 에너지인 UV 비저불은 핵에 조금 더 설렁하게 붙어있는 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얘는 실생활 응용 뭐 크게 어렵지 않죠. UV는 어머 햇빛에 섰더니 내 피부가 탔어요 할 때 개고. 얘는 잘 보여요. 자, 됐다. 자, 그다음 에이 그 다음 약한 빛이 뭘까요? 오, 좋아요. 바로 인프라레드예요. 인프라레드. 자,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IR이라고 부릅니다. 인프라레드 IR. 자, 얘는 뭐냐면 자, 그 다음 그리고 이 인프라레드보다 조금 더 약한 빛을 뭐라고 할까요? 얘를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얘는 번역이 없어요. 얘는 번역이 적외선인데 얘는 번역이 없어요. 그냥 마이크로파 이렇게 번역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영역은 뇌가 왜 한꺼번에 썼냐면 뭔가 연관돼 있기도 하고 차이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쓴 건데, 자, 어떤 그 연관과 차이가 있냐면 인프라레드는 분자 내 분자 이렇게 쓰자. 무엇?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 무엇? 분자 관련 무엇? 분자 관련 무엇? 입니다. 그러면 이 두 자리에 들어갈 것, 하나는 회전,
하나는 진동. 자, 둘 중에 어디에 넣어 들어가야 될까요? 좋아. 만수는 진동 회전. 그다음에 재윤이는 진동이요. 회전 진동이요. 그런가요? 진율, 좋아요. 우리 언니는 진동 회전. 좋습니다. 바로 만장일치로 이게 뭐냐면 만장일치면 맞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네, 만장일치요. 민주주의 사회니까 만장일치로 가야지. 바로 여기에 있는 IR은 분자 진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는 분자 회전입니다. 자, 예를 들어 어쩌겠다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요런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무르 분자 아시겠죠? 무르 분자. 자, 이 무르 분자와 관련된 진동이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뭐 진동도 사실은 다양한데 얘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산소수소 결합이 있잖아. 그 산소수소 결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수소를 이쪽으로 쥐어 뜯어. 산소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수소는 이쪽으로 밀어내고 요 산소는 이쪽으로 미는 거야. 산소는 이쪽으로 미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를 약간씩.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스트레칭 시키는 것처럼 얘를 한쪽은 쥐어뜯고 한쪽은 줄이고 막.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성격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로 무게 중심을 변치 않고 진동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변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얘네들이 반대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무게중심이 계속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진동, 이런 걸 기준진동이라고 하는데 뭐 여하튼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이런 식의 산소, 수소 등 뭐가 됐건 원자 사이 화학 결합이 있을 건데 그 화학 결합의 길이 자체가 실제로 변하는 이런 타입의 움직임을 진동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근데 이제 회전은 뭐냐면 회전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게 이게 회전이야. 이게 회전.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R을 여기에 탁 조이면 이런 화학 결합에서 산소하고 수소의 결합이 이런 식으로 결합 길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뜻하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쪼이면 얘가 어떻게 된다? 가만히 있다가 뱅글뱅글 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럼 이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리 갈수록 고에너지고 이리 갈수록 저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지금도 보시다시피 뭘 할 수 있냐면 분자와 관련된 회전보다는 분자와 관련된 진동이 이게 조금 더 고에너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왜죠? 왜 회전보다 진동이 당연히 더 고에너지 상태일까요? 그걸로 사실은 진동이다 회전이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분자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진동 모션과 회전 모션이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 진동이 더 고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 채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왜 진동이 더 고에너지냐고요? 그래요? 자, 뭐예요? 자유도. 자유롭고 싶은 거지. 그 정비석이라는 작가의 자유부인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자유부인. 네, 교수님 부인이신데 춤을 배우면서 바람이 나요.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자유도라고 해서 갑자기 자유부인 생각이 났습니다. 뭐 하여튼 자,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잡혀갔어요. 곧 고문을 당할 예정이야. 고문을 골라야 돼. 만약에 그 고문하는 그 사람이 기술자가 야 골라 이러면서 막 고르게 하는 거야. 했더니 자, 첫 번째 고문. 너의 팔 길이를 내가 자꾸 변화시킬 거야. 첫 번째. 무슨 말이냐면 팔을 잡았다 뺐다가 한다고. 팔다리를. 두 번째, 너를 계속 돌릴 거야.
의자에 앉혀놓고 막 계속 돌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의자에 앉아서 계속 돌아가는 고문과 그다음에 팔을 잡고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다리를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자 둘 중에 고르라면 뭐 할래? 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뭐 하는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봐 어디가 훨씬 심한 거냐고. 어디가 훨씬 심하냐고.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고에너지인 이유가 진동을 하게 되면 바로 화학 결합 길이와 결합 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학 결합 길이가 정해져 있는 대로 화학 결합력이 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외부에서 진동을 시킨다는 얘기는 정해진 화학 결합을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니까 훨씬 더 고에너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회전을 한다고 해서 결합 길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웬만하게 회전에서는 길이까지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가 이게 슉 도는데 팔이 막 쫙 길어져가지고 관절속까지 닿았어. 막 근데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김연아 선수 알고 봤더니 루피 막 이러면서 막 고무고무 김연아 이게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트리플 악셀 루피 이게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이상하니까 하여튼 회전을 할 때 길이가 변하진 않아.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회전이 약간 조금 더 저에너지, 진동이 고에너지, 분자에서. 아시겠죠? 그럼 이때 얘네들과 관련된 실생활 상황은 뭐냐? 적외선과 관련된 실생활 현상은 뭐죠? 바로 얘는 모든 종류의 열선입니다. 열선. 자, 열선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겨울에 그 무엇이냐 저기 사용하는 그 전기 그 뭐냐면 저기 그 난방 도구 중에 전기 쿡 꽂으면 이렇게 시뻘게 불 들어오면서 뭐가 뜨끈뜨끈한 거 있잖아요. 그 뜨끈뜨끈한 느낌이 그 시뻘건 데서 적외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뜨끈뜨끈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열선이에요. 혹은 겨울에 방바닥에 불 떼놓고 누워있으면 하잖아요. 그 가 뭐냐고 그게 IR이라고. 그 방바닥에서 이 적외선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뜨끈뜨끈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열선이에요. 그래서 이 열선이 우리 피부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모든 화학결합들이 있겠죠. 피부에 있는 대표적인 화학결합 그게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는 펩타이드 결합일 텐데 뭐 그런 주변의 결합들을 열선이 닿아서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결합이 진동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동하면 주변 애들과 마찰이 되겠죠. 그럼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열선들은 다 IR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일상생활에 뭐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바로 전자레인지. 근데 이제 전자레인지 이거는 콩글리시인 거 아니죠? 전자레인지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걸 영어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전자레인지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죠. 아시죠? 마이크로웨이브. 그렇죠? 전자레인지 콩글리시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웨이브는 아마 그 영재학교 입시 과정에서 많이 봤을 텐데 분자의 회전과 관련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용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분자의 회전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물 분자의 회전과 연관되어 있죠. 왜? 모든 음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음식에 있는 물 분자를 회전시키면 회전을 통한 마찰을 통해 음식을 데울 수가 있죠. 알겠죠? 그건데 사실 마이크로웨이브는 이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게 뭐죠? 사실은 이거는요 별거 아니고 진짜 더 많이 사용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막 여러 수십 번 썼을 거예요. 바로 통신이요. 여러분 오늘 전화 썼죠? 휴대전화 썼죠? 휴대전화 안 썼어요? 오늘? 하루 한 번도 안 썼어요 오늘? 뭐 썼을 수도 안 쓸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여보세요 할 때 휴대전화에 이게 통신 되잖아요. 그때 휴대전화에 들락날락 하는 게 그게 마이크로웨이브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로웨이브의 영역별로 사용하는 통신 그 어떤 그 구간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통신 마이크로웨이브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군이나 정부용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구간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예, 군통신이라고 하죠. 그럼 사실은 일반 통신에 비해서 군통신은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마이크로웨이브 파장 영역대를 기계적으로 조작해서 군통신 영역을 감청하게 되면 바로 구속이에요. 바로 구속이에요. 안 들키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나는 못하는데 전기공학 전공 애들은 다 할 수 있대요. 이거 전자레인지 뜯어서 다 할 수 있대요. 전자레인지 안에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마이크로웨이브가 기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뜯어가지고 바꾸면 이 군통신 영역 쪽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쪽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걸 이용해서 리시버를 달면 군통신을 감청할 수 있대요. 됩니다. 네, 되죠. 네. 뭐 여하튼 그렇다. 뭐 여하튼 그렇다. 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통신,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다 관여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감청을 하는 게요,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내 옛날에 유리창으로 감청한다고 했죠? 뭐 귀대면 감청된다고요? 그렇겠죠. 네. 감청 테크닉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옛날 이제 그 KGB가 CIA랑 냉전 시대 때 개발했던 건데,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공기가 진동되겠죠. 그럼 공기 진동 때문에 누구도 진동하냐면요, 유리창이 진동해요. 그러면 쫙 바깥에서 유리창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를 딱 대면 그 레이저가 유리창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딱 잡아내면 유리창 안에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약간 바꿀 수 있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 있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테크닉 있잖아요. 그런 테크닉들을 개발하는 부서가 바로 CIA에 있어요. 그런 테크닉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청 테크닉, 그 다음에 암살 테크닉.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이용해서 암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감청도 하듯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테크닉들을 개발하는 부서가 CIA에 있었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가장 쉽게 죽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실행은 요원들이 직접 하는 거고. 그 장비를 만들어서 그 장비를 요원들한테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간떨려서 못해. 그냥 그 사람들 학자일 뿐이야. 개발만 하고 그걸 장비를 만들어서 요원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요원들이 가서 실행을 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의 개발 부서가 이 뭐냐면은 국가기관에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그런 개발 부서가 가장 많이 발전된 곳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 부서가 심지어 나중에는 뭐까지 개발하냐면 국가 쿠데타 계획 이런 것들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 정권 전복 이런 거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뭘 세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저 나라에 석유를 먹어야 되겠어.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석유를 먹으려고 하니 저기 저 나라의 대통령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대통령이 굉장히 민족주의자거든. 그래서 저 나라의 발전에 되게 그 뭐냐면 힘을 쏟는 대통령이야. 그럼 쟤 없애야 되겠지. 그럼 쟤를 어떻게 없애느냐를 연구하는 부서예요. 아까 얘기했던 감청 연구하고 암살 방법 연구하는 그 부서에서 그것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정권을 무너뜨리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떤 테크닉을 쓰냐.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 자, 어느 나라나 나쁜 놈은 있죠. 어느 나라나 개새끼는 있어요. 개새끼를 하나 골라요. 보통 어디서? 육군 같은 데서, 군에서.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 하나 골라요. 그러면서 걔를 접선을 해. 접선하면서, 야, 너 이거 너
대통령 되고 싶지. 예? 뭐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되게 그 뭐냐면 인간 쓰레기인 걸 하나 고르는 거야. 군 중에서 조금 이제 지위가 있는 애 중에 딱 저 약속을 잡는 거지. 저 띠링띠링 그래서 여보세요. 아 누구십니까? 누구 장군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랬더니 저 CIA에서 왔는데요. 혹시 좀 만나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만나는 거야. 만나가지고는 장군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한테 왜 왔어요? 그랬더니 장군님 이번에 대통령 한번 하셔야죠. 예? 뭐 내가 대통령? 그래서 아유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면서 꼬드기는 거야. 그러면은 참 뭔 일을 하다가도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럼 넘어가겠지. 그럼 어떻게? 걔한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미국이 각종 재원과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기존에 있었던 민주정권을 무너뜨리고 개쓰레기 정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쓰레기 정권은 미국이랑 엄청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떤 계약? 그 나라에 있는 석유 30년 채굴권 이런 것들을 넘기는 거예요. 혹은 다이아몬드 채굴권, 금 채굴권 이런 걸 넘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국과 미국이 아프리카와 남미를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이 합심하여 저 남미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런 식으로 뺏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저기 그 남미에는 반미 정권들이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알겠죠? 그런 걸 연구하는 부서가 CIA에 있었다고. 그럼 당연히 그걸 미국 사람들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되지. 뭐 워싱턴 포스트나 LA 타임즈나 이런 기자들이 알게 되지. 그래서 그런 기자들이 그런 걸 폭로하는 거야. 그럼 사실은 미국 시민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미국이 우리가 낸 세금을 이용해서 저기 다른 나라에 괜찮은 대통령을 없애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사실 국민들 정서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국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CIA가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부서를 없애요. 그럼 거기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하게요? 실직된 거 아니에요. 그럼 공무원들이 나가서 뭐해?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 그래서 CIA가 그 회사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하나 죽여야 되겠는데 그 회사에 돈 주고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를 개발하는 거야. 근데 그 회사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어쨌건 사기업이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의 정서는 또 그래. 사기업은 뭔 짓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뭔 짓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오직 정부만 그러면 안 되고. 그럼 정부가 아닌 곳에서 그걸 하고 CIA가 예산을 줘가지고는 연구하게 만드는 거야. 거짓말 같겠지만 진짜고 거기서 사장을 하던 사람이죠. 그 사장을 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그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 지금 그 뭐냐면은 직원으로 행정부의 캐비넷으로 가 있어요. 거짓말 같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움직여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감청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상상.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북한의 모든 통신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뭐하고 있다? 100% 감청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모든 통신 있죠? 그건 대한민국과 육군과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다 감청합니다. 국정원하고 그 육군 기무사에서 다 감청합니다. 100%. 그 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 있다 못한다?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당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근데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입을 찢어버려야 돼.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략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행동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핵폭탄 쏘러 갈 때 우리가 미사일 먼저 쏠 거예요. 핵폭탄 쏘러 가기 전에 우리의 현무미사일에 초토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쏘는 일 따위는 없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하는 나라가 북한 스스로예요. 북한도 북한의 모든 통신이 최첨단 과학기술로 무장된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감청되고 있다는 걸 북한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하여튼 그렇다. 아시겠죠?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통신. 그 다음 지금 몇 시죠? 그래요? 그 다음 요거보다 조금 약한 거. 뭐? 라디오 웨이브. 자, 이 라디오 웨이브는 자, 물질하고의 상호작용을 생각하자면 요겁니다. 바로 자, 이런 녀석과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 사실은 아직 양자역학을 안 해서 이 말이 조금 어색하겠지만 스핀이라고 하는 독특한 물리량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는 전자의 스핀이라는 것으로 먼저 배워요. 근데 이 독특한 물리량이 전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물리량이 역학적 에너지가 바뀔 수 있는데 그때 누가 에너지가 관여한다? 라디오 웨이브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변화로부터 그 주어져 있는 대상의 특징들을 알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개발된 테크닉이 바로 NMR이라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뉴클레오 매그네틱 레조넌스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이제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는 뭐냐면 이제 특히나 유기 분자 구조를 뭐냐면은 유기 분자 구조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적 테크닉인데 어떤 실험 기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장 모르셔도 되고 이 NMR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뭔지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라디오 웨이브와 관련된 이 NMR에는 사실은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런 현상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라디오 웨이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응용되면 그게 바로 MRI예요. MRI 들어본 적 있어요? 저 병원 가면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가서 하면서 찍는 거 있죠? 그거 MRI. 그게 보시다시피 여기서의 MR과 여기서의 MR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하고 있는 진단 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MRI 있죠? 걔가 사실은 라디오 웨이브를 활용해서 핵스핀 전이를 이제 구해내는 녀석인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NMR 같은 거 배우면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라디오 웨이브의 일상생활 응용 바로 그 유명한 AM, FM이요. AM, FM 알죠? 바로 라디오. 요즘 여러분 라디오 들어요? 네, 이게 라디오가 은근히 들으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멍 때리거나 멍 때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을 하는데 조금 지루할 때 그때 틀어놓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운전하시는 어른들은요 라디오 엄청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때 뭐 AM이다 FM이다 하는 거 있죠. 주파수 맞추는 거 있죠. 그때 사용하는 게 요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길다는 이 표 이걸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외워야 돼. 알겠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빵꾸 채우기로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쭉 써놓고 이게 군형을 딱 뚫어 놓는 거지. 그럼 여기 채워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죠? 여기까지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오늘은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뭘 해보려고 했는데 꼭 10시에 끝내야 된대요. 좀 시국 때문에. 그래 하여튼 그렇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는 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내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10시까지 끝내야 된다고. 요즘 뭐 단속이 있고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원래도 오늘 뭐 좀 넘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런가요? 안 들키면 되는
학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신공 안 하는. 그러면 유광수한테 말을 해서. 근데 오늘 연락을 했더니 안 된다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꼭 10시까지 맞춰달라고 원장님 연락이 와가지고. 네. 오늘 집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자습도 안 되죠? 네. 그래. 그러네. 됐다. 그럼 격주로 하는 건 어때요? 격주, 생물쭉, 화학쭉. 그건 힘들어요? 왜? 화학을 격주로 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냥 안 돼요.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아이 참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고마워요. 이게 인기 없는 수업 계속 들어줘서.